에서 청소년 정책을 하면서 또 독일도 그런 비슷한데요. 여성, 노인, 청소년, 가족을 하나의 부처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상별로 정책이 통합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한 군데 몰아서 그 통합된 정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그 정책을 만들고 또 그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원장님께서 계신 연구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 지난해 그 청소년 문제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상태를 대변한다 할까요? 또는 가장 좀 주목해야 한다 할까요?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일까요? 저희가 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이 기초 데이터를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현재 아이들의 삶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임무인데요. 많은 연구가 되어 왔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중요하다고 보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소년의 역량이나 그런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OECD 국가하고 비교한 연구에서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그런 학과 과목은 점수가 높습니다. 과학, 네. 수학 등 그런 거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데 그런데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식에 대한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신뢰라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해석하기에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따르지 않는다. 해서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 속의 큰 특징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를 아는 것을 실천으로 하는 데까지는 격차가 클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이 외우는 공부, 지식 위주의 공부해서 굉장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좋잖아요. 그래서 인지적인 기능은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또 더더구나 실천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사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가정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믿음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또는 법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많이 낮은 지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학교, 가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믿음에 반대는 불신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저를 포함한 그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말은 이렇게 옳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 기성세대가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믿음을 줬나 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도 있고요. 우리 그 부모, 저도 부모지만 부모의 삶 속에서 그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교사도 본인이 가르치는 그 말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교실 속에서 아이들의 눈에 비친 그런 행동에서 그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줬는가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한 어떤 그 중학생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그 청소년들의 문제점 아주 심각하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집안에서 혼자 아니면 PC방에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샘플을 통해서 전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이 100만 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전체 청소년의 14.3%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100명 가운데 1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아주 심각한 정도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이시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수가 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심각성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저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한국에 쓸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이 IT 그 기술은 발전을 하고 그러면 결국 IT라는 것 또 디지털이라는 것을 그런 신종 미디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린 세대들입니다. 이미 아날로그 세대들은 뭐 컴맹도 탈출 못하고 있는 이런 거고 새로운 기술이나 그 테크놀로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신세대인데 신세대가 그것을 더 많이 써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그에 대한 보완이 저희가 빨리 되지 않으면 그 숫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이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눈 뜨면 뽀뽀뽀 뭐 이런 유아 TV 프로그램 그거를 보면서 했지만 이제 그거보다 요즘 아이들은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되면은 컴퓨터에서 게임을 그 유아용 게임을 하면서 벌써 시작이 돼서 그 아이들이 훨씬 일찍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더욱더 일찍 그 IT 매체를 접하기 때문에 그것과 더 익숙해지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른보다 훨씬 더 잘 쓰게 되니까 네. 그 연령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